장한 녀석들 3회.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네, 지난번 2회차 때에 대한 어떤 소회가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네. 2회 때는? 2회차를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이게 그 1회차 대화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제가 한번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글을 써보고 그것에 대해 상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냥 상도님이랑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2회차를 들어보니까 좀 제 말이 두서가 없고 준비가 많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3회차는 다시 상무님한테 공유를 드리진 않았지만 한번 사랑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을 글로 써보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제가 진짜 상무님은 약간 그냥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글을 쓰시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약간 정면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 말은 너무 두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좀 하고, 네, 그랬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어떤 좋은 코멘트는 전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두서가 없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래서, 그, 장한 녀석들 하기 전에 좀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일단은 이 5회차 시범 에피소드 때는 네네. 막 너무 준비하지 않고 저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일종의 맞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형식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저의 애티튜드가 너무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무님은 진짜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저하고 너무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무튼 저는 듣기 좋았습니다. 상무님의 목소리나 어떤 이야기가 좀 확실하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사투리를 쓰는지 몰랐는데, 상도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상도님이 약간 거의 표준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사투리도 좀 내가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쓰시고요. 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경기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서울 말은 좀 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서울 말을 정확하게 어떤 게 서울 말인지 모르긴 하는데 가끔 이 서울의 토박이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그 풍기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느낌을 얼핏 받을 때는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부산 사투리, 대구 사투리 구분 못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에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마치 네, 우영님께서 글을 쓰셨다고 하니까, 네, 쓰신 글을 바탕으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짜 한 줄로 또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보다 약간 저는 삶에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한 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 사랑은 이제 삶과 대화, 저희가 앞서 말했던 삶과 대화만큼 수상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랑을 떠올리면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그 살라딘의 대사 Nothing or Everything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해당 영화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십자군이 점령하고 있던 살렘을 대상으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인 살라딘하고 이제 십자군이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전쟁을 할 거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십자군이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군에게 넘길 거냐 하는 그 협상에서 이제 어, 협상이 어, 잘 끝나고 그
이 살라딘을 향해서 발량이 질문을 합니다. 발량은 십자군이었는데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살라딘은 이에 대해서 nothing or everything 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랑도 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한 줄로 굳이 정의해야 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이게 제가 네,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혹은 제가 네, 이전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생각해 왔던 내용을 네, 바탕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네. 우영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 결이 많이 달라서, 네네네. 오히려 그냥 우영님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제 얘기를 따로 얘기를 하면 네, 참 좋을 듯한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이제 저는 킹덤 오브 헤븐을 안 봤는데, 네네네. 이 대사만 봤을 때, Nothing or Everything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 네, 혹은 맞습니다. 좀 모호하다? 네, 네, 그 말은 이게 좀 굳이 이렇게 꼬집자면, 네, 사실 여기저기 다 붙여도 그럴듯해지잖아요. 이제 맞아요. 돈은 뭐야? Nothing or Everything. 명예는 뭐야? Nothing or Everything.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분명히 여기 지금 우영님께서 이 Nothing or Everything이라는 대사를 사랑이라는 주제에 갖다 붙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저는 삶의 이유는 땡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이유는 자아 실현이다. 혹은 뭐 삶의 이유는 돈이다. 이런 것처럼 저는 근데 삶의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사랑은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안 하면 네. 살 필요가 없어지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이 약간 더욱더 추상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혹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랑이 뭐가 중요한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저는 사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네, 우영님은 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진부한 단어일 수 있는 사랑이란 단어를 살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를 얼마나 돌아보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주제일까요? 어,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조금 있다가도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저는 사랑의 고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사랑, 뭐, 물건과의 사랑,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 연인과의 사랑에서 사랑의 고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 조금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재밌어지는데 네. 연인과의 사랑은 언제 고갈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랑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마다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언제 고갈되는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마다 석유의 매장량이 다르듯이 고갈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네, 석유는 네, 내장량이 유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영님께서는 연인과의 사랑 또한 어떤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고갈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고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갈됐다라면 네. 연인과의 사랑이 고갈됐다. 이것을 우리는 권태기라고도 보통 하는 아, 네, 듯한데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아, 그럼 권태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맞습니다. 아, 매우 현실적이고 그 경험에 기반한 네.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영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연인과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사실 연인과의 사랑은 우영님께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연인과의 사랑 또한 nothing or everything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영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연인과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nothing이자 everything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사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진 않겠지만 네. 어, 연인이 everything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 근데 저도 그 정도 에브리띵이 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연인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이 녹음을 듣지 않으시기를. 낮 예시라는 사실 아직 모르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어떤 대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저의 약간 아직 사랑을 아직 잘 알지 못한 저의 문제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들어가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더 들어가기 전에 약간 관점을 바꿔서 네. 제 얘기를 살짝 하고 다시 돌아가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일단 책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네. 첫 번째는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 오, 네. 두 번째 책은 이제 켄 베르니가 쓴 마음 챙김에 대한 거의 모든 것 이 두 권이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것들까지 뒤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계속 언급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연인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족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밖으로 표출되는 가족과의 사랑이라든지 연인과의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 인간 관계 중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음, 예, 내 고등학교, 절친들도 있고, 뭐, 대학교 절친들도 있고, 실제로는 없지만 내 아이도 있고, 내 할머니도 있고, 다 하나 일종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승부가 어디서 갈리냐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관계에 닿아 있는 사람들과도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할 수가 없어진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관계, 집착, 혹은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어, 은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은유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되게 집중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구도 자체를 좀 부정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쓰는데 네.
저는 이 문장도 사실은 불성립하는 문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는 것은 그냥 내가 막, 얘한테 사랑을 줘야지 해서 의식적으로 막 노력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개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저는 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 내용 중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제 사랑이고 그것이 이제 발현되었을 때, 그것에 집중했을 때 타인에게 뻗어나갈 수 있다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사랑의 결론 부분이랑 일부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상도님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했는데, 혹시 그 의미가 맞을까요? 자신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만약에 우영님께서 결론을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이해를 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 연인과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고갈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고갈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결론 부분에 있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오영님의 네. 이 대화에서 이어지는 중요 관심사는 아마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될 텐데, 네. 우영님께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시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도님이랑 저랑 저의 주장이랑 약간 다른 부분은, 저는 상대방의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상도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것이 발현돼서 이제 상대방으로 발현되는 거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약간 박수를 치는 것처럼 둘이 함께 상대방과 내가 함께 완성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시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방법으로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시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의 시선이라는 거는 상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인데, 상대는 분명히 나와 이게 다른 타인이지만 그 상대는 스스로도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시선이 닿는 물건들, 사건들, 그리고 뭐 세계, 그리고 그 상대방이 시선이 닿은 나 자신까지 그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 이 내가 타인과 같이 하는 사랑이 이 완성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만약에 시선을 닿는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만 사랑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나타낸 게 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어떤 사랑을 완성시켰기보다는 자신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엄청 사랑하고 자신의 시선만을 갈고 닦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베르테르는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나와 타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나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의 시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상대 시선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 생각하고 그 방법을 사랑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연인이랑 같이 뭐 밥을 먹다가 얘는 나는 분명히 물을 먼저 먹지 않고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 항상 물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왜 그렇게 먹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왜 그렇게 먹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하는 것이 저는 상대방의 시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상대가 가지는 어떤 관점 혹은 상대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네, 그 관점을 나도 가지고 그 관심을 맞습니다. 나도 가지면 네, 그러면은 사랑에 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고갈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혹시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어, 이, 이 상대방의 시선을 사랑하면 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내 모습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 그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대방의 시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나의 시선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시선도 저는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고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초만 그 시선을 작품에 두고 떠나거든요. 그 사랑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선을 갈고 닦는 노력이 없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적이나 한데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랑이 쉽게 고갈되고 말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시선을 보고 내 시선을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때 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네, 제가 완전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네, 이제 우리가 기본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일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다라고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혹은 상대의 시선을 내가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연마해서 네, 우영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네. 우영님의 생존의 질과 양은 어떤 연유로 어떻게 증가하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 시선을 갈고 닦는 노력이 이만큼 연마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조금 이 정도로 단련될 수 있을까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상대를 굉장히 이렇게 잘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공감하고 상대와 시선을 이제 맞추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의 일환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어, 미술 작품이나 어떤 예술품을 보고 감동을 받지, 길가의 쓰레기를 보고 감동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대상에도 어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는 분명 나의 시선을 갈고 닦고,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의 시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대방도 그런 노력과 어떤 그러한 어떤 예술 작품 같은 매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음,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 해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랑의 완성이 굉장히 쉬운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상대방이랑 함께 완성해 나가야 되므로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영님께서는 이 상대가 매우 중요하니까 어떠한 상대를 만나야 한다라는 나름의 소신도 있으시겠네요? 어, 그런 것까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갑자기 한 발 빼시는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 저는 사랑이라는 활동이 매우 개인적이다. 네. 이것은 거의 뭐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저는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예, 그냥 일방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굳이 또 멀리 나가서 얘를 찾자면,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종교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부처님도 이 중생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더 실질적인 예시로, 현실적인 예시로, 슈바이처 박사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테레사 수녀님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도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 막 굉장히 그 고매하고 아름다운 품격과 지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셨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기 때문에 사실 연인과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구도를 사랑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비중을 많이 두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완전히 구도를 나 자신만 두고 좀 이제 우영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상대의 시선을 어, 사랑하는 것과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제 관점에서 좀 살을 붙여보면 네. 어, 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생산적이게 되고 그 사랑이라는 활동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나를 주는 겁니다. 음, 내가 뭐 만 원짜리 주고 햄버거 주고 이런 것도 나의 일부를 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짜 나를 준다는 건 뭐냐면 조금 속물적으로 말하면 내가 한 생각을 주고 내가 쓴 글을 주고 혹은 내가 만든 무언가를 주고 더 나아가면 내가 만든 문화적 산출물을 주고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이라는 자기 자신이 투영된 산출물을 세상에 줬어요. 저는 이게 매우 거대한 사랑의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인간이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는 큰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형태의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잘 녹아있는 무언가를 주는 음, 것이라고 좀 크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자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런 문화적, 자기 자신이 표현된 문화적 산출물을 남한테 주지만 반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반대로 이제 타인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주는 것 자체를 손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뭐, 1,000원 적선하는 게, 아, 내 1,000원 아까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의 핵심 또 승부처는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굉장히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적이 되고, 고독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말했던 가설이 맞다면, 아, 내가 어떤 나 자신이 투영된 문화적 산출물을 주려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투영된 문화적 산출물을 만들고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저를 포함해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산만하고 정신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산만해지고 소비적이 되고 의존적이 되고 어울리려고 하는 형태를 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고 막 좀 산만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산만하고 그런 걸 산출해내지 못하면 외로워지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다 저는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나 너무 길었는데 말이 그래서 싹 정리를 하자면 승부처는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근데 사랑은 내가 투영된 문화적 산출물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주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굳이 가져왔던 이유도 저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정말 좋은 의견이었고 두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산출물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저는 그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혹시 서문으로 돌아간다면 성도님께서는 사랑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저는 그냥 느낌이 든다. 왜냐면 네. 인생이라는 것부터 이제 다시 보자면 인생은 인간의 삶이잖아요. 네. 인간으로 살려면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문화적 존재고 네. 변화를 야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인가? 했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개별마다의 개성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 또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까 공통성을 띠는 단어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대부분이긴 해. 근데 모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삶의 어떤 필요 조건이고 그렇지만 동치는 아니다. 둘이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랑이 이제 자신의 문화적 산출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문화적 산출물을 내놓는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엄청 높은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엄청 낮은 사람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랑도,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축구 선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축구 맞습니다. 애호가도 있고, 세계 최고 축구 선수도 있고, 다 축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가 축구를 해라고 했을 때, 그 축구라는 활동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탑 클래스 축구 선수일 것이고, 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즐기는 대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덜 이해하더라도 자신이 좋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축구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활동하는 게 전 사실은 축구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사랑이 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제대로 된 사랑을 한 사람이 내는 산출물의 파급 효과는 저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자기한테 가지게 되고 또 사랑이 뭔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씩 지식을 계속 쌓게 되고 그럼 발전할 네, 수밖에 없고 그럼 네, 시선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은 파급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와는 약간 사랑을 오늘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지식을 쌓아야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 그, 내 시선을 단련을 해야지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을 했었는데, 이 시선을 깔고 닦는 노력에도 어, 그, 지성을 쌓는 일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성을 많이 쌓아서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서 이 상대방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투영한 문화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과 상대방의 바라보는 시선을 단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방금 하신 말씀과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 타인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왜냐하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보통 기반에 깔려 있는데 왜 맞습니다. 저러지는 사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 속이 좁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거든요. 보통 네, 나를 맞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네, 마음이 넓으면 쟤왜 저래?가 아니라 왜 저럴까? 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쌓을 것이고 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음,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저는 연인과의 사랑을 많이 이제 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인과의 사랑에서, 상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저는, 왜,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마음을 든 이유가 이 소유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데, 어, 이 소유하고 싶어지면은 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은 쟤는 왜 저럴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약간 괴로워지고, 그래서 이 소유욕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대방이 나와 다른 어떤 주체적인 타인이지만 나와 다른 타인이지만 그 상대방 스스로도 주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상대방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이 건강한 소유욕의 표출을 이뤄내면 이러한 소유욕에 사로잡히는 거를 약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이제 내가 상대방과 동일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나와 다른 주체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상대의 행동과 말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같이 기본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동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의 생각도 약간 이런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소유를 하려는 성향이 짙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소유욕의 마음이 들 때 내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 삶을 가꾸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먼저 가꿔야지만 이 상대방과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관점에서도 요 내용을 살짝 다루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사랑이랑 소유욕이, 네, 사실 이 단어가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 붙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 진짜 사랑해라고 하는 한 손자 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소유하려고 하진 않지 않을까. 음, 예, 다 퍼주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내리사랑이 거의 좋은 사랑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소유욕을 언제 표출하냐면 연인이나 결혼 안 했지만 부부 사이에서 많이 표출이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집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자신의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소유욕이 일어나고, 소유욕이 일어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쟤 왜 저러냐 라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제 자존감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게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집착을 한다라는 통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하지만, 더 엄밀하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소유하려고 하고, 음, 사랑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음, 저는 인과가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게, 자존감이 네, 낮아서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물론 자존감이 낮으면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건 맞으나,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사랑에 대한 몰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저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도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이해를 먼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사랑에도 수준이 있다면 낮은 수준의 사랑에서는 소유욕이 들 것이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랑을 하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소유욕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할머니와 손자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부모가 사랑의 발현이 잘못되면은 자식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컨트롤하려 하고 너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혹은 너는 이것을 먹어야 돼 하는 것도 저는 어떤 사랑의 소유욕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떤 물건을 엄청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고 또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내가 그 예술 작품을 너무나 좋아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욕을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 소유욕의 표출을 조금 제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을 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도님께서는 이 소유욕은 이 사실은 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너무 명확하게 딱 갈리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긋난 부모의 사랑이 소유욕으로 발현된다라고 네, 저 이해를 했는데, 네, 저는 돌 맞을 각오하고, 네, 그냥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부모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이유는 부모가 부모 스스로 제가 사실 지금 애도 없고, 그런데 너무 주제 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고,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구도를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부모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고, 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자식도 착각합니다. 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이래. 근데 이건 전 연인 관계에서 똑같이 발현된다고 봐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아, 얘가 날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구나. 전부 그거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예술작품입니다. 아, 네, 내가 고흐의 해바라기 너무 사랑하니까 난 고흐의 해바라기를 사서 집에 걸겠어. 이것도 소유욕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전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가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유치원의 생명에서라는 시를 만일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제가 내 몸에다가 유치원의 생명에서를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할 필요가 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유치원의 생명에서를 계속 조근조근 읽는 거예요. 매 하루하루 매일매일 외우고. 그러면서 그 시를 음미하고 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소유도 존재적 소유가 있고요. 네, 비존재적 소유가 전 있다고 봐요. 네, 네, 존재적 소유는 나 자신이 나로 존재하면서 상대를 오롯이 사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발현되는 소유욕은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나오는 집착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예술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예술 작품에 집착하는 형태로도 전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소유욕을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도님과 저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 소유욕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저는 이제 말씀하신 존재적 소유욕으로 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이 사랑에 있어서도 건강한 소유욕의 표출로, 이 존재적 소유욕으로 표출을 해내야 이 사랑을 완성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막 얘기를 나눠보니까 꼭 네. 제가 이제 우영님께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 혹시 우영님께서는 사랑을 온전한 지적 활동이라고 보시나요? 음, 저는 이 사랑의 사랑이 만약에 완성될 수 있는 게 마라톤과 같이 49.195km라면은, 저는 출발 지점의 총소리는, 조금 지적 활동과는 다른 어떤 성적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성적 매력이, 어떤
지적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42.195를 달리는 순간만큼은 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출발 지점의 이 총소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저의 경우에는 이것을 마라톤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마라톤은 출발하고 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 사랑의 시작은 내가 나의 탄생의 순간이고, 네, 사랑이 네, 끝나는 시점은 내 죽음의 순간이다. 그리고 거의,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했던 흔적은 죽어서도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좀 달랐던 어, 것이 아닐까? 네. 근데 방금 예, 그 말씀은 진짜 시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순간은 태어난 순간이고. 아, 하나 써주시죠. 좋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는데 혹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나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나 좀 우영님께서 또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사랑의 완성을 말했지만,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뭔데는 말을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완성은 이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정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정도가 저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라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사랑이 이 총소리로 시작되고 42.195km를 달려서 마지막 결승점은 내가 이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사랑을 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어떤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나의 소유욕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시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시선을 이 정련되게 어떤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저는 우영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서 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영님께서는 이제 상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나의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음, 네, 내가 지금 죽어야 나를 살리겠다 네. 정도의 판단과 결의와 행동을 임할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사랑의 완성에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거리두기와 소유욕에 대한, 정진, 뭐, 시선 사랑하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수련. 음, 네, 그리고 내가 맨날 최진석 교수님 앵무새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물어봐서,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를 전 자각하는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사실 제가 말하는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자면 네.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나요? 완성된 사랑을 하실 준비가? 어, 어, 저는 일단,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사람의 수준이 어떤 완성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었다. 나는 제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의 수준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대로 완전한 사랑을 할 마음은 먹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음을 먹었으니 행동도 하실 거고.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참 멀었고, 네.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난 죽을 때까지 이거 해도 될까 말까 걷다. 어, 지금 내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야지. 내가, 그래야 좀 내가 나를 사랑할랑 말랑 하겠다. 오히려 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음, 나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오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절절히 알게 된 것은 내가 가진 사랑의 불능성.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내가 사랑을 하기에는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를 사실 계속 깨닫고 있고, 사실 지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마음만 먹었습니다.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눴네요.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랑이라는 핫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번 4화 때 네, 다시 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